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은 234쪽 외래어 표기법을 했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주스, 뭐 텔레비전, 뭐 이런 것처럼 이 외래어, 주로 소구 외래어의 확률이 높습니다. 일본어, 중국어 포함해서 외래어를 정확히 말하면 외국어에 가깝죠. 외국어나 외래어를 외국어, 외래어 합쳐서 이제 외래어라고 그러죠. 외래어를 우리말로 적는 겁니다. 외래어를 우리말로 적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달리 표기하면 예를 들면 텔레비전을 이렇게 쓰거나 뭐 등등등 다 틀린 표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게 되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기를 하나로 통일하는 거, 외래어를 어떻게 적는 것인가. 이거는 한글 맞춤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글 맞춤법과 완전히 다르다. 지난 시간까지는 한글 맞춤법 끝났죠. 오늘은 이제 외래어 표기법을 하는데,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말을 어떻게 적는 건지 봅시다. 1장 표기 기본 원칙. 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24자모, 24자로 적는다 했는데 24자모만 적는다. 24 빨간색 밑줄. 이게 말장난에 자꾸 나올 때가 있는데요. 24자라고 해야 되는데 28자, 28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렇죠? 28이 아니고 24자입니다. 옆에 발음은 소리 자꾸 이기네. 발음은 원지음을 고려한다라고 했는데 이 원지음이라고 하는 고려한다 이 말은 내가 적어놓은 거예요. 어문 규정에 가루는 없습니다. 내가 적어놨는데 발음은 그 단어가 나온 그 지역 발음. 그렇죠? 일본에서 왔다 그러면 일본 발음에 가깝게, 영국에서 왔다 그러면 영국 발음에 가깝게, 알겠죠? 동남아에서 왔다 그러면 동남아 발음에 그 지역 발음에 가깝게 적는다. 외래어를 표기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자나 부호를 만들지 않고 현재 우리의 의문인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만을 사용한다 조항이 됩니다. 예를 들면 블라우스. 자, 블라우스를 보면 소리가 자꾸 울리지? 자, 블라우스를 보면 이렇게 적는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국어에서는 이런 글자를 쓰는 경우가 극히 없죠. 드물죠.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죠. 그러니까 이런 글자는 거의 쓰지 않지만 외래어를 적을 때 그 나라 발음에 가깝게 적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쓴다. 튜브도 마찬가지죠. 이런 표기도 이런 글자는 극히 잘 안 쓰죠. 우리나라에서는 국어에서는 잘 안 쓰지만 외래어를 표기하기 위해서 그 원지음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적은다. 슈퍼 보디 데스크톱 워크숍 워크숍 2항입니다. 외래어 1 의문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외래어 1 의문은 1기호로 적는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이걸 적는데, 일반적으로 화이팅 이렇게 많이 적고, 이렇게 적는다. 그럼 일반적으로 필름 이렇게 적습니다. 이러면 이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외래어 1 의문 F를, 똑같은 F를 히읗으로 적을 때도 있고, 피읍으로 적을 때도 있으면 이거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외래어 1 의문은 외래어의 하나의 의문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뭐 칙칙 소리가 나죠. 내끼만 그런가? 이상 없어요? 거기서 굴죠. 아무튼 F 외래어 1 자꾸 들리면 이상하지. 외래어 1 의문 F를 히읗으로 적었다가 피읍으로 적었다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이상 없네요. 그래서 F는 뭘로 적냐면 피읍으로 적습니다. F는 피읍으로 적어. 그래서 만약에 화이팅으로 적었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표기다를 알 수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피읍으로 적어야 되니까 화이팅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2항에 있는 내용은 알파벳 F의 경우 단어나 개인의 발음 성향에 따라 피읍과 히읗을 혼용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피읍으로 도결을 정답 조항이 그러니까 F는 다 뭘로 적으라고? 피읍으로 적으라. F는 피읍으로 적으라. 밑에 예문 보면 파일, 퓨즈, 포일, 프라이팬 이게 파일을 화일이라고 하면 안 되고 퓨즈를 휴즈를 하기도 안 되고 포일을 호일을 하기도 안 되고 프라이팬을 후라이팬이라기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패밀리 판타지 프라이드 치킨 필름 파이팅 프리킥이 있는데요. 특이한 거 보면 파일, 퓨즈, 포일은 스펠링이 나와 있죠. 근데 위에 블라우스나 밑에 패밀리 판타지 밑에 것은 안 나와 있죠. 이 이유가 뭐냐면 스펠링이 나와 일부러 이렇게 하는데요. 스펠링이 나와 있는 파일, 퓨즈 이것들은 어문 규정에 있는 거고요. 그와 유사한 것들을 내가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밑에 패밀리 판타지 프라이드 이런 거는 어문 규정이 없는데 그와 여성가 적어놓은 가령 패밀리라 하면 안 되고 패밀리라고 해야 된다. 즉 판타지가 아니고 판타지라고 한다. 프라이드 치킨이 아니고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한다. 이것도 똑같은 F가 히읗으로 잘못 적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가 너무 나는데. 이것도 바꿔볼까? 그래서 F는 히읗으로 적어야 돼, 피읍으로 적어야 되는데 그 예문들을 밑에 적어놨습니다. 알겠죠? 이 외래어 표기법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왜 이해하기가 어렵냐라는 건데요. 영어 스펠링이 F였으면 피읍으로 적는다겠어. 그러면 WH나 H였으면 히읗으로 적겠잖아. 그러면 스펠링이 WH나 H 히읗인지 아니면 F인지를 모르잖아. 그러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스펠링을 모르면 외우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화이트는 F야 F. 근데 색깔 흰색일 때는 화이트라고 하죠. 화이트. 그건 F가 아니거든. 그건 그냥 화이트라고 써야지. 히읗으로 써야죠. 그러면 학생들이 진짜 그렇게 질문을 해요. WH인지 아니면 F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원래 영어가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추가 질문이 그래요. 그럼 외워야 되네요. 당연히 외워야죠. 외래어 표기법은 외워야 되는 겁니다. 아주 거슬리는데. 아무튼 외우셔야 됩니다. 3항 받침에는 기억년,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용만 쓴다. 중요한 거 받침표기 보시면 기억년,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용만 쓴다고 했는데 옆에다 뭐라고 쓰면 되냐면 디귿 받침을 쓰지 않는다는 게 특이하죠. 디귿 받침을 쓰지 않는다. 물론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읒, 피읒은 안 써. 근데 지읒 받침을 안 쓴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오른말 받침의 대표음은 디귿이지만 외래의 경우는 실제 발음과 통일성을 위해 시옷을 붙인다. 그러니까 음절의 끝으로 측은 가나다라 물방울 대표음이 디귿이잖아. 시옷이 아니고. 근데 외래어 표기법할 때는 디귿을 안 쓰고 뭘 쓴다? 시옷 받침을 쓰는구나. 이렇게. 마켓. 자, 마켓을 보면 되네요. 틀렸네. 이게 맞나? 미안해, 영어를 못해서. 그러면 T야, T. 그러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원래 그대로 하자면 티읕으로 써야 되지만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읒을 쓰지 않고 디귿 아니면 시옷일 텐데 디귿을 안 쓰고 뭘 쓴다? 시옷 쓴다. 이게 음절의 끝소리식과는 다르죠. 음절의 끝소리식에서는 뭘 쓰는데 디귿 받침이 대표음인데 외래어 표기할 때는 디귿이 아니고 시옷이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마켓, 로켓, 디스켓이고 이거는 어문 규정에 나와 있는 거고 한라인, 슈퍼마켓, 커피숍, 굿모닝, 카펫은 내가 적어놓은 겁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외우다시피 해서 외래어 표기를 다 외우다시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사항입니다. 파일은 표기는 된소를 쓰지 않는 걸 원칙이다. 된소를 쓰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보면 외래어 표기할 때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섭, 쌍치읒 어지간해서 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꼬냑이 아니고 코냑, 카페가 아니고 카페, 센터가 아니고 센터라고 적어야죠.
밑에는 그냥 내가 적어놓은 겁니다. 몇 개만 읽어보면 모차르트가 아니고 모차르트, 떼제베가 아니고 테제베, 파리가 아니고 파리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den서를 쓰면 안 되는 것들을 쭉 모아놨습니다. 다만 볼까요? 다만 다음 단어들은 den서로 표기하는 것을 인정한다. 껌빵 삐라. 이거는 1988년대 맞춤법이 개정되면서 너무나 일찍 우리말화가 돼버려가지고 껌빵 삐라는 그냥 den서를 쓰는 짬뽕도 마찬가지고요. 원래는 짜장은 안 되고 자장이 맞았는데 한 4, 5년 전에 짜장도 표준어가 됐죠. 샤스, 그러니까 표준어만 복수 표준어가 있는 게 아니고 외래어 표기도 두 가지가 다 맞는 경우가 꽤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히로폼, 필로폼, 빨치산, 바르티잔, 풋개도찌미. 풋개도찌미 같은 거 특이하죠. 풋개도찌미 den서를 써야 됩니다. 5항입니다.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범위와 용어는 따로 정하라. 피아노, 라디오, 카메라, 비타민, 마니아. 이거는 원래 피아노는 원지음을 고려한 다음에 피에노라고 발음을 해줘야 돼요. 그럼 그렇게 써야 될 텐데 그냥 피에노. 라디오도 레이디오라고 이렇게 발음한 모양이야. 근데 그러지 않고 라디오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이런 것들은 예외다. 특히 마니아 같은 거 중요하죠. 매니아가 틀린 말입니다. 마니아라 그래요. 그 다음에 235쪽. 우리 사회에 습관적으로 굳어서 널리 쓰이는 것은 우리의 관용적 발음을 인정한다 중에 또한 컷도 보면 그 다음 밑에 타입도 있네요. 두 개 있나요? 트롯은 없나요? 트롯도 있어요? 이거는 두 가지가 다 맞는데 이거는 같은 뜻이랑 뜻이 완전히 달라요. 뜻이 달라요. 이 컷은 영화에서 쓴 용어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컷 그래요. 영화 한 컷, 두 컷 할 때. 그죠? 이 커트는 머리 모양입니다. 머리 커트 잘했다고 말이에요. 또는 탁구나 테니스에서 깎아 내려치기라는 게 있거든. 깎아치기 운동 종목일 때도 커트라 그래요. 알겠죠? 운동 용어도. 그 다음 타입은 어떤 유형이냐, 어떤 타입이야 타입이고요. 타입은 타작입니다. 지금은 타작이가 사라졌죠. 그래서 타이프가 사라졌고 타작이 치는 것을 타이핑한다는 말만 남아있죠. 그죠? 이 트롯은요, 승마에서 말의 걸음걸이를 트롯 그래요. 승마 용어입니다. 마장마술 할 때 말이 점프하는 게 있고 점프하기 전에 말의 걸음걸이를 트롯이라 그래요. 트로트는 음악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 하면 틀린 말이고 어법에 맞겠으면 미스터 트로트가 맞겠죠. 알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예외다 그 말이야. 표기란편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236점 3자 표기세칙입니다. 1항 무성파일 이름 그랬는데, 자, 이게 좀 어려워요. 1항과 2항을 설명을 해주긴 해주지만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이해 못하면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스펠링이란다. 이해를 못하면 외우시면 돼요. 왜냐면 왜 못하냐면 나도 외워요 그냥. 왜냐면 영어 스펠링 알아 몰라? 모르죠. 발음을 알아 몰라? 모르죠. 영어 발음도 모르고 스펠링 모르면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않나? 본인은 영어 스펠링과 발음을 어떻게 외울 줄 아는데 표기를 왜 이렇게 쓰요? 하면 답이 있어요. 그러면 답이 있는데 생판 처음 본 영어 발음이거나 단어라면 그냥 외워야 되는 수밖에 없죠. 봅시다. 1번 짧은 모음 다음에 어말 무성파열음. 자, 무성이라는 것은 유성은 반대야. 무성은. 그죠? 우리는 김도봉 계열이 파열음이죠? 파열음이 우리는 삼중책이잖아. 예사수력, den서력, 삼중책이잖아. 근데 서양은 이중책입니다. 영어는 이중책이야. 그래서 어떻게 이중책이냐? 유성음과 무성음으로 이중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억 계열이
기억기열이 G 아니면 K, 이것이 D 아니면 T, 비읍이 B 아니면 P, 이렇게 이중책입니다. KTP 얘를 무성음이라고 그러고요. GDB 얘를 유성음 그래요. 유성파 이름, 무성파 이름. 문제는 요것들 때가 문제입니다. KTP가 받침에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KTP가 받침에 들어있을 때 1번 짧은 모음 다음에 어말 무성파 이름은 받침으로 적어라. 자, 갭이라는 걸 보면요. 스펠링이 GAP라고 되어 있죠. 얘가 무성 파일이면 KTP가 걸렸어요. KTP 무성 파일인데 이걸 적으면 갭 아니면 갭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를 받침으로 적는다, 을을 붙여서 적는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된가요? KTP가 받침에 오게 되면 받침으로 적는다 아니면 을을 붙여서 적는다.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앞에 있는 모음이 결정해요. 앞에 있는 모음이 단모음일 때 단모음일 때는 받침으로 적습니다. 단모음일 때는 받침으로 적어. 그러면 앞에 있는 모음이 단모음이 아니고 이중모음이거나 모음이 두 개로 발음되거나 아니면 장음일 때는 을을 붙여서 뒤로 빼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마켓 있는데 이거를 앞에 있는 모음이 짧은 단모음이면 받침으로 적어야 되고 얘가 이중모음이거나 장음이면 을자를 붙여서 뒤로 빼줘야 돼요. 얘가 마켓가 아니고 마켓으로 적는 이유는 앞에가 단모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받침으로 붙여서 적는다 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 개강 때도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파일음이 뭔지 몰랐기 때문이고 유성음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아니면 영어 스펠링을 읽을 줄 몰라서 그렇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수업을 듣고 스펠링을 알았다면, 발음을 알았다면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스펠링도 모르거나 앞에를 안 들었으면 이제 모르는 거죠. 봅시다. 그래서 갭북이 되는 거고요. 2번 짧은 모음과 유음, 비음 사이에 자음 사이에 오는 유성파 이름은 받침을 적어라. 스텝백, 액트. 액트 같은 거는 액은 당연히 받침을 적는 게 맞습니다. 근데 트 할 때 뒤로 트를 빼는 이유는 이 트는 받침으로 못 적는 이유가 앞에가 모음이 없죠. 바로 C라는 자음이 와버렸죠. 그럴 때는 받침으로 적을 수가 없죠. 단모음이 아니니까요. 책 보셔야 돼. 뭐가 있으면 안 돼. 뭐가 딴 생각 보고 있으면 되겠어? 3번입니다. 위 경우 위에 어말과 자음 앞에 KTP는 을을 붙여 적어라. 스탬프 할 때 프를 뒤로 빼는 이유는 스탬 할 때 M 자음이 왔기 때문이고요. 메이크 할 때 메이기 아니고 메이크라고 뒤로 크를 뒤로 빼는 것은 앞에 MA가 이중모음으로 발음되죠. 메이라고 하는 A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크를 뒤로 빼는 겁니다. 데스크 할 때 크를 뒤로 빼는 이유는 앞에 S 자음이 왔기 때문이고 케이프도 프를 뒤로 K입이 아니고 K프라고 뒤로 빼는 이유는 CA 할 때 A가 KE, A로 두 개로 발음하죠.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프를 어쩐다? 뒤로 뺐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 안 된 사람. 수업을 처음부터 듣고 영어 스펠링 대충 아는데 이해가 안 된 사람. 있으면 이해시키려고 넘어갈게요. 뭔 말인지 이해된가요? 네. 그 다음 2항입니다. 유성파 이름. 유성파 이름 여기 보면 GDB가 있잖아요. GDB는 무조건 을을 붙여 뒤로 빼야 돼요. GDB는 을을 붙여서 적습니다. 볼까요? 어말과 모든 자음 앞에 오는 유성파 이름은 을을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그재기 아니고 지그재기. 롭스터가 아니고 로브스터입니다. 근데 사람들 하도 랍스터라고 하니까 랍스터가 추가 표준어가 됐습니다. 시그널이 아니고 시그라고 해야 되죠. 벌브, 랜드, 키드네.
그렇죠? 그 다음 3항입니다. 마찰음 관련된 거 볼까요? 1번 어말 또는 자음의 마찰음은 전부 다 을을 붙여 적어야 돼요. 마스크, 재즈, 그래프, 올리브, 스릴, 페이드. 2번이 문제인데요. 어말에 쉬가 있는데요. 우리말에 이런 발음은 정확히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 얘가 시 아니면 슈로 적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쉬라고 적을 수는 없습니다. 쉬라고 적지는 못하는데 시 아니면 슈로 적어요. 시라고 적을 때는 어말에 어말이라는 것은 맨 끄듬절일 거예요. 어말에 나머질 때는 이렇게 슈로 적으면 됩니다. 어말이 아닐 때. 가령 자, 리더십을 쓰고 싶은데 아인슈타인을 쓰고 싶은데 이 시를 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시를 쓸 소리가 들린가요? 마이크 안 되는 것 같은데. 마이크 된가? 돼? 나만 안 되는. 뭔가 안 들리는데? 이 마이크 모르겠다. 그래서 둘 다 시를 썼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맨 끄듬절일 때는 뭐라고 쓴다? 리더십이라고 쓰면 되고 나머질 때는 슈라고 쓰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면 2번 보면 플랫이 보면 슈를 못 쓰니까 C를 적는다 그 말이고 마이크 안 되죠 지금. 마이크 안 되고 있죠. 마이크 안 된다니까. 문제가 좀 심각해요. 뒤에 들린가요? 제 뒤에 들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들리는데 저 뒤쪽은 마이크가 안 돼. 실장님 마이크 좀 한번 봐주십시오. 마이크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마이크가 되고 있나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마이크요? 네, 네. 어떤 거요? 공개 마이크. 자, 마이크 안 되고 있죠? 되는데? 아, 돼요? 아, 되고 있어요? 계속 말을 해볼게요. 그렇죠. 됐나요? 뒤에 들리면 손 들어보세요. 아,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시자가 나머지 때 이렇게 슈로 쓴다고 그랬는데, 봅시다. 플랫시 보면, 흔히 말하면, 이렇게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를 못 적어서, 된다. 이렇게 적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후레시라고 하지 않나? F 발음이었죠. 그러니까 히읗을 못 쓰니까 피읍을 적으니까 플래시가 되는 거죠. 패션, 쇼핑, 슈러브, 샤크, 쉔크. 3번입니다. 어말 또는 자음 앞에 지는 지로 적고 모음 앞에 지로 적어라. 비전 보시면요. 비전을 보면 우리가 잘못 적을 때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는데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전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외래어에서 이런 글자는 쓰지 않습니다. 외래에서 이런 글자 쓰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쓰지 않죠. 알겠죠? 왜 안 쓰냐도 이유가 있긴 한데 물어봐도 대답 못할 것 같은 불길한 느낌. 대답한 것부터 한번 봅시다. 가지다에다가 어가 붙었어요.
그러면 가지어가 줄여서 가저가 되죠. 축약돼가지고. 그러면 이 가저를 발음을 할 때 이렇게 발음해도 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발음해도 된다. 손 들어보세요. 둘 다 발음해도 된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하나로만 발음된다. 손 들어보세요. 자, 하나로 발음되는데 이렇게만 발음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만 발음되죠? 우리말 발음이 안 되죠.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읒과 치읒에 나오는 이즈 모음은 적지 않습니다. 우리말 발음하고는 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쓰지 않죠. 그래서 거기 비전을 보시면 비전할 때 지읒이 이즈 모음 적으면 안 된다. 미라지 같은 경우 보면 아까 맨 끄듬절일 때 쉬를 못 쓴다고 했잖아. 미라지를 예를 들면 미라지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거든. 여기서 알 수 있는 규칙이 뭐냐면 맨 끄듬절일 때 쥐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맨 끄듬절일 때 이걸 못 쓰잖아. 쉬를 못 쓰잖아. 쥐를 못 쓰잖아. 쉬도 못 씁니다. 맨 끄듬절일 때 쉬지 치를 쓸 수 없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쉬지를 못 쓴다. 알겠죠? 그 다음 사항입니다. 파차를 보시면 음할 또는 자음 앞에 일단 요걸 안 하고 요 손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지. 파차를 보시면 그냥 유손으로 할까요? 파차를 보시면 음할 또는 자음 앞에 주로 적고 주로 적어라. 이건 뭐냐면 방금 했던 겁니다. 어말에 이 쥐나 취라는 걸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그럼 어말일 때는 쥐로 적고 치로 적어라. 그러면 벤치할 때도 벤치를 이렇게 적어야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어말일 때는 지하고 치로 적어라. 그래서 브리지, 히치하이크, 키츠, 오즈, 스위치, 비치버거 이렇게. 그 다음에 2번도 보면 모음 앞에는 치어 적어라. 차트, 버진. 차트도 차자가 이중모음으로 차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단모음으로 차를 쓴다. 버진 마찬가지입니다. 우왕, 비음입니다. 음할 때는 자마, 비음은 모두 받침을 적어라. 램프, 잉크. 당연히 램프라고 적고 잉크라고 쓰는 게 맞겠죠. 모음과 모음 사이에 음발음은 받침 이용으로 적어라. 행잉. 자, 여기서 행잉 같은 거 보시면요. 원래 이 글자는 행어로 적었겠죠. 그죠? 그러면 T가 뭐가 붙었어? ing가 붙었잖아. 그럼 ing가 뭐야? ing이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붙인 겁니다, 그냥. 그죠? 당연한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게 행이야. 그러면 뒤에 이가 붙었어. ER이. 그럼 어죠? 그럼 가서 붙이면 돼요. 행어라고 합니다. 근데 행거라고 하면 틀린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행어구나. 행거가 아니고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6항입니다. 유음입니다. 음할 또는 자음 앞에 이런 받침을 적어라. 펄프. 어 중에 L이 모음합표구나.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합표일 때는 리을로 적어라. 이거 중요한데요. 어 중 단어 가운데 L이 뒤에 모음합표구나.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합표일 때는 리을로 적어라. 그러니까 여기 한번 봐볼까요? 아까 텔레비전이 안 되고 텔레비전이 되는 것은 중간에 L자가 들어가잖아. 어 중에 단어 중간에 L자가 들어갔으면 리을로 적으시오. 리을로 적어라. 텔레비가 아니고 텔레비전 이렇게 적어라. 그래서 슬라이드가 아니고 필름, 햄릿 같은 것은 중간에 L 들어가서 리을로 적었는데 햄 할 때 미음이 들어가 있죠. 이건 어쩔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클리닉이 아니고 있죠. 블라인드가 아니고 블라인드, 멜론이 아니고 멜론, 글라스가 아니고 글라스, 플라스틱이 아니고 플라스틱, 알칼리가 아니고 알칼리가 되는 겁니다. 드라이 클리닝이 아니고 드라이 클리닝이 되죠.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 쭉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7항입니다. 장모음. 장모음의 장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팀 보면 티임이라고 적지 않고 팀. 루트가 아니고 루트. 알겠죠? 그 다음 8항입니다. 중모음. 여기서 중모음은 이중모음 말하는 겁니다. 이중모음은 각 단모의 음가를 살려 적어야 되는데 오는 오로 적어라. 중요한 말인데요. 아우어는 아우로 적어라. 그러니까 발음이 영어 발음했을 때 오 발음은 오로 적으면 안 되고 오로만 적으시오. 아우어는 아우어로 적어라.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보시면 타임, 보트가 아니고 보트. 타우어가 아니고 타워. 그렇죠? 그러면 옐로우 밑에 보세요. 옐로우가 아니고 옐로우. 스노우 타이어가 아니고 스노. 윈도우가 아니고 윈도우. 레인보우가 아니고 레인보우. 이렇게 오를 적지 못하고 오로만 적기 때문에 맨 마지막도 소울 뮤직이 아니고 솔 뮤직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9항입니다. 반모음 나오는데요. 위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워와 왜 이렇게 다 우 이렇게 적어라 그 말입니다. 워드 웨스트 위치. 자음 뒤에 위가 올 때는 두 음절로 갈라질 때 귀, 휘, 퀴는 귀, 휘로 한 음절 적어요. 예를 들면 트위스트 두 개로 적으라고. 그래서 한 음절로 적은 게 뭐냐면 휘, 귀, 퀴. 휘, 귀. 펭귄 할 때 귄. 펭귄 할 때 귀. 휘슬 할 때 휘. 쿼터, 퀴, 쿼. 퀸. 여왕 할 때 퀸. 쿼. 이거는 쿠어가 아니고 쿼, 퀸. 알겠죠? 이것만 이렇게 적고 나머지는 두 개로 갈라져요. 3번입니다. 반모음 이는 뒤따르는 모음과 합쳐서 야의 여유로 적어라. 옐로우가 아니고 옐로우, 인디언. 10항입니다. 따로 쓸 수 있는 말의 합성어 이루어진 복합어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말을 단독으로 쓸 때 표를 적어라. 다시 따로 쓸 수 있는 말의 합성어로 이루어진 복합어는 단독으로 쓸 때처럼 그냥 표를 적어라. 헤드하고 라이트. 그러면 헤드하고 라이트 그대로 적어라. 당연한 말이죠. 근데 왜 당연한 말인데 중요한 규칙이냐면요. 헤드하고 라이트로 붙여서 적는데 중간에 L 들어가면 리얼로 적으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헤드라이트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헤드하고 라이트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적으시오. 2번입니다. 원어에서 띄어쓴 말은 띄어쓴 대로 표기하되 붙여 쓸 수도 있어요. 로스, 엘러모스 하면 영어의 두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도 되지만 하나로 지명이니까 붙여도 된다. 톱 클래스, 영어가 두 단어니까 띄어써도 되지만 그냥 한 단어로 붙여도 된다. 저 뒤에 소리 들린가요? 들리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마이크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느낌에 기분 탓인가? 인명 지명 표기 봅시다. 표기 원칙 1항 외국의 인명 지명 표기는 1, 2, 3장 규정에 따르라. 2항 3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언어권의 인명 지명 원지음을 따르는 걸 추구한다. 앙카라 카드 여보세요. 앙카라고 간디. 그 다음 원지음이 아닌 삼국 발음 통일된 관용에 따라 헤이거 시저. 4항입니다. 고유명사 번역명이 통일되는 관용에 따라 퍼시픽 오션인데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태평양 그러죠. 그럼 퍼시픽 오션이 아니고 태평양 적구나. 블랙시인데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흑해라고 하구나. 이것도 외워야죠. 예외니까요. 이 퍼시픽 오션이라고 태평양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블랙시라고 하지 않고 흑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관용대로 써라. 동양의 인명지명 표기 봅시다. 이랑 중국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보다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변기한다라고 했는데 자, 중국 인명이 사람 이름이죠. 중국 사람 이름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별하라. 과거인은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중국어 표기법이라는 것은 중국 현지 발음대로 적어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를 읽으면 우리 천이라고 있잖아. 이거 한자음으로 있는 거고요. 중국 발음은 다르겠죠. 뭐 tn 이렇게 하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중국어 표기법대로 적으라고 하면 tn이라고 적는 거고 한자음으로 적으라고 하면 천 이렇게 적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된가요? 그러면 공자 봅시다. 공자를 공자라고 한자음대로 읽었어. 그러면 한자음대로 읽은 거야? 아니면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 거야? 한자음대로 읽었잖아. 그러면 다시 1항을 보세요. 중국이면 과거과 현대를 구별하라고. 과거 사람이면 한자음대로 읽고 현대인이면 중국 표기대로 읽어야 돼. 그러면 과거인과 현대인의 기준이 있겠죠. 과거인과 현대인의 기준이 중화인민공화국 선포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이후 사람은 중국어 표기법, 즉 중국 발음대로 적어야 되고 중화인민공화국 선포하기 이전이 청나라거든요. 청나라 때까지 사람이라면 과거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자라는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사람이 아니고 훨씬 그 이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공자라고 쓰고 왕陽명 이 사람도 중화인민공화국 사람이 아니고 그 이전 사람이니까 한자음으로 표기한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덩샤오핑과 등소평이 있습니다. 그러면 덩샤오핑이라고 썼다면 이 사람은 어느 시대 사람이야? 그렇죠.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사람이라는 뜻이고 등소평 하면 중국 사람이 아니고 어디 사람이라는 거야? 청나라 때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덩샤오핑이 맞아? 등소평이 맞아? 둘 다 맞거든요. 둘 다 맞는 이유는 등소평이는 청나라 사람이죠. 근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할 때 창건 멤버죠. 바로 수립한 사람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는 청나라 때 사람도 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던 사람도 되기 때문에 두 시대 다 살았죠. 그러면 등소평이라고 하면 청나라 때 이름인 것이고 덩샤오평 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사람이 된 거죠. 그런 두 가지 이름이 다 되는 경우라면 청나라 때 살았지만 청나라 말기 때 사람이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선포해갖고 이름 있는 사람이라면 다 두 가지 표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중국 영화 배우 중에 성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연걸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주윤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 있나 이 중에? 처음 들어봤죠? 그렇죠? 들어본 사람. 누구 이름 들어봤어, 남자분? 다 들어봤어, 세 명을 다? 그래요? 세 사람도 중국 사람이죠. 그러면 성룡, 주윤발, 이연걸 하면 다 틀린 표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청나라 때 태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이후의 사람이죠. 그래서 근데 성룡이라고 해야 알아먹지 중국 표기로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먹거든. 그래서 이거를 두고 뉴스 기사를 쓴 기자들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맞춤법은 맞게 써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인터넷에 성룡을 딱 치면 가려고 청룡으로 나옵니다. 반드시 두 가지를 다 표기해요. 원래는 청룡이라고 해야 되는데 중국 표기를 해야 되는데 청룡이라고 하면 못 알아먹어. 그래서 기자에 따라 다릅니다. 청룡 가려고 성룡. 그럼 사람들이 검색을 할까? 청룡이 누군지 검색 안 하겠죠. 누군지 알기 위해서 성룡이라고 써놓고 검색하고 유도하고 가려고 표기는 청룡 이렇게 씁니다. 주윤발도 저오름파라고 나옵니다. 근데 저오름파라고 뭐 못 알아먹어. 네? 검색을 안 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처음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중국 사람이 데뷔를 하면 맞춤법 맞게 어떻게 하자? 중국어 표기법에 맞게 이름을 알리자라는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옛날에 왕조는 다 그랬죠. 다 틀린 표기야. 지금 이제 혼란이잖아. 가려고 이름 또 써야 되니까. 그거 맞게. 지금은 중국 배우 오면 우리나라 오게 되면 다 어찐다? 중국 표기법에 따라서 발음을 다 하죠. 트와이스라는 걸그룹에 중국 사람 멤버가 한 명 있죠. 그죠? 이름이 뭐냐면 쯔위입니다. 쯔위. 중국 표기법에 따라 이름을 쓰는 거죠. 한자음대로 읽으면 굉장히 이름이 아름다워요. 한자 그대로 읽으면 이름이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가 훨씬 더 아름답지 않나? 우리나라 듣기에는. 그죠? 근데 중국 발음은 쯔위라고 그래요. 쯔위.
그러니까 아예 쯔위라고 가려고 자유라고 않거든. 아예 이름은 그렇게 나오죠 지금.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랑을 보면 중국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를 구분하기 적대. 뭐만 이해되죠? 여와야 중 어쩔 수 없이 이양입니다. 중국 역사 지명입니다. 이게 굉장히 짜증입니다. 중국 놀러 가본 적도 없는데 짜증나게 중국 역사 지명인데 보세요. 현대에 쓰이지 않는 걸 이렇게 물어봤어요. 현대에 쓰이지 않는 지명, 그러면 한자음들이 있고 현재 동일한 지명, 지금도 쓰이는 지명이면 중국 표기도 저거라고. 야, 이걸 어떻게 하냐 그 말이야. 외우는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이냐면 밑에 장안이 있죠. 장안을 한자음들을 읽었지. 그럼 이 장안이라는 지명이 있다고 아니면 지금 사라졌다고?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중국에 장안이라는 지명이 없대 이제. 황당하지 않나? 왜? 그럼 있는 존재 어떻게 하냐고. 모르잖아. 이게 오해가 된다고. 장안. 그 다음에 옆에 한자는 뭐라고 썼냐면 사천성이라고 써있습니다. 근데 사천성이 지금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사천성이 지금 있다고 지명해. 있으니까 사천성이라고 쓰면 맞다 틀리다? 틀렸다고. 쓰천성 이렇게 써야 한다고 말. 알겠죠? 그래서 외워야죠. 사천성은 지금도 있군. 그래서 쓰천성이라고 해야 되구나. 그 다음 사망입니다. 일본의 인명지명 이건 편해요. 일본의 사람 이름이건 땅 이름이건 과거 현대 구분 없이 무조건 일본 발음으로 적어야 돼요. 무조건 일본 발음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밑에 한자는 풍신수길 여기 써져 있지만 풍신수길이라고 이름을 쓰면 틀립니다. 한글로 쓰면 안 되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게 안배 보삼 누구 이름인지 알아요? 아베. 중국 발음도 적어라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진영이 됐건 뭐가 됐건 알겠죠? 그래서 중국 발음대로 적어라. 일본어 별표 적어라. 중국어는 좀 편하죠. 그죠? 여기서 특이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 특이한 게 있는데 알아두면 도움되는 게 뭐가 있냐면 아까 된서를 표기 안 쓰잖아. 근데 일본은 쌍시옷은 허용이 돼요. 쌍시옷 허용. 쓰시마 할 때 쓰는 허용됩니다. 미쓰비시 쓰는 허용돼요. 나머지 된서는 허용이 안 되고요. 중국은 쌍시옷과 쌍지읒만 허용됩니다. 쌍시옷과 쌍지읒만 허용됩니다. 다른 건 안 됩니다. 알아두면 편합니다. 그러면 마오쩌둥 그랬다. 마오쩌둥 그랬다. 그러면 마오쩌는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하죠. 뚱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마오쩌 둥이라고 쓴 겁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알아두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어문 규정은 없지만 알아두시오. 그 다음 사항입니다.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로 있는 관여 허용이 허용한다. 이거는 자 동경이 있잖아. 동경. 한자는 동경이거든. 그러면 동경이라고 읽어야 돼? 도쿄라고 읽어야 돼? 원래대로 하자면. 그것도 도쿄라고 읽어야죠. 근데 하도 지금까지 동경 해와서 둘 다 허용된다. 옆에 경도라고 해야 돼? 교토라고 해야 돼? 교토라고 해야 돼. 하도 경도를 하니까 인정. 이 5개는 외워야 됩니다. 상해, 상하이, 대완, 타이완, 황어, 황하. 이 5개는 둘 다 되구나. 한자음대로 읽어도 되고 중국어나 일본어 표기도 읽는 황당한 경우 둘 다 되구나. 그건 왜 그러냐면 원래는 그 나라 발음대로 읽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동경, 경도, 상해, 대만, 황하 이렇게 많이 관용적으로 쓰고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준 거다 그 말이야. 이게 외우는 수밖에 없죠. 둘 다 되는 거예요. 3절입니다. 바다섬 강산 표기 세칙입니다. 바다는 해로 통일하라고. 홍해, 발티에, 아라비아에. 더 중요한 것은 띄었으면 틀립니다. 이게 아라비아를 아라비아 띄고 해야 하면 안 됩니다. 이항입니다. 우리나라 제외하고 섬은 모두 섬입니다. 타이완 섬, 코르시카 섬, 제주도. 우리나라는 도. 우리나라는 도. 남의 것은 섬, 타이완 섬, 코르시카 섬. 알겠죠? 그래서 띄어쓰기 더 중요합니다. 타이완 띄고 섬 하면 틀려. 코르시카 띄고 섬 하면 틀려. 다 붙였어야 됩니다. 사망입니다. 한자 사용지역에 지명이 하나의 한자로 있을 경우 강산, 호섬, 겹쳐 원타케 산. 원타케, 타케란 말이 산이란 말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그냥 원타케 산 이렇게 하고 주장강할 때 주창할 때 장이 강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그냥 쓰라고 주장강. 도시마섬 할 때 심화가 섬이란 뜻이래. 그래서 도시마섬 이렇게 쓰라고. 알겠죠? 나머지 것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사항입니다. 지명이 산맥산강 뜻 들었을 때 산맥산강 겹치적으로 리오 그란데 강, 몬테로그로 사산 알겠죠? 다 겹치적으로 띄었으면 안 돼. 다 겹치적으로 띄었으면 안 된다. 띄었으면 안 된다는 것이 밑에 화살표 2017년에 개정이 됐다. 띄었지 말라. 자, 그 다음에 241쪽은 어떻게 하냐. 내가 써놓은 건데요. 어문규정이 없는 데 써놓은 건데 그냥 이것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거라도 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적어도 이거라도 하라는 것이지 이것만 하면 끝난가요는 아니야. 알겠죠? 한 번씩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로마자 표기 질문. 오늘 배운 로마자 표기 질문. 아니, 외래어 표기 질문. 시작합시다.